진짜 전략, 오늘 이 시간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도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주에 코스닥은 선전을 했는데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반면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괜찮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미국 나스닥 신고가 팬데믹 확진자 추이 늘어나니까 네. 이제 또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IT 주식들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뭐 S&P 지수라든가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유가하고 연동된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가 오르는 날은 갸들도 오르고 안 그러는 날은 빠지고, 유가는 멈춰 있는 상황에서 팬데믹 나오는 숫자, 신규 확진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까지 올라가는데 주식시장까지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국은 내리는 게 없다, 다 올라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중요한 지표들이라든가 판단 기준을 마련해 보려고 이쪽 저쪽 뒤져봤는데, 미국에 있는 분석 자료라든가 뭐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뭐 비즈니스 인사이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내려간다는 소리는 뭐 주말에 한번 일요일 날 저녁에 하나 업데이트된 거 빼놓고는 없었습니다. 전부 올라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루, 그러니까 뭐 워런 버핏부터 시작해갖고 허스만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위쪽 방향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고평가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도 그 얘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실제로 보면 주식을 투자해 보면요, 테슬라 같은 거 그냥 아침에 그쪽 아침이죠. 우리 자기 전 10시 30분에 가서 주문 내놓고 자고 일어나 보면 10%씩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돈 벌기 굉장히 좋은 장세다라고 하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 저도 2달 전부터 시장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 사면서 인버스를 같이 해주면서 갔는데,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 나다가 최근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 쪽이라든가 5G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어깨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계좌가 플러스가 많이 나고 시장을 따라가는 부분은 아니고, 인버스 손실난 부분들을 커버해 주는 정도만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건데, 나스닥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석하는 거는 앞으로 20-30% 더 올라간다. 예전에 닷컴 버블 때까지 쭉 끌어올렸던 차트들 보면 이거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루들은 얘기하는 분위기를 제가 한번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도쿄 원전 화면이 크게 TV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거 계측치를 넘어섰다, 계측치 범위를 넘어섰다, 이제 네. 저거 터지는 거는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는 이거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시장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 측정하는 거 어렵다. 올라가니까 주식은 쥐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결국 얼마 안 가서 도쿄 원전의 원자력 발전 그 탑이죠, 증류탑이 터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 인지는 그런데, 제가 시장에 대한 인지는 그런데, 제가 뭐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전문가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안 맞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니들은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밸류에이션이 부담된 상황에서 미국 증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흐름을 타겠다, 오케이, 그건 가는 건 좋은데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IT 플랫폼, 그 다음에 코로나 진단 키트, 그 다음에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 시젠이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 리모델링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올랐습니다. 나머지 대형 종목들 혹은 뭐 선물이 상장이 돼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주간 단위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올라가면 한국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사는 거고, 네. 그것과 관련된 다우 기술이라든가 KINX라든가 가비아라든가 언택트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서 쭉 진행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 특히 오늘 뭐 이따 소개는 시켜드리겠지만, 트럼프가 마스크를 쓰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마스크 효과 있다라고 광고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가 다
그런 부분에서 착용을 하게 되면 그쪽의 밸류체인에서 수혜를 받는 쪽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포인트도 알아봐야 할 텐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도도 알아봐야 될 거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실적 호전주 또 언택트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달 들어서만 카카오의 주가가 지금 33%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막상 또 실적이 발표가 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인지 이걸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포인트들 잡아볼까요? 네, 어쨌든 간에 네이버나 카카오 네.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이득이 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항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중견 기업들이라든가 기존 전통 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몇 배를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언택트부터 뭐 시작해서 지금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를 보는 시각들은 어떤 실적 시즌에 좋을 거다, 예상보다 예상치를 넘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그동안 돈을 못 벌고 계속 투자만 해오다가 이제 회수기가 들어갔다는 거죠. 은행도 설립하고 보험도 팔고 뭐 이것저것 해서 사업 구조 자체가 나중에는 이제 모빌리티까지 가면서 돈을 이제 쓸어 담을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베팅이 막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가는데 거기서 중간에 팔자, 뭐 실적 시즌에 빠지면 거기서 팔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덕분에 빠져주면 한 번 더 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제 추측에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될 것 같고요. 시트립 제임스 량이라고 하는 회장이 한국 코로나 청정 지역이다. 뭐 한 상품을 전 세계에 한번 팔아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영향력이 굉장히 큰 글로벌 여행사 1등입니다.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 청정하게 사실은 우리 이제 방역 당국이라든가 뭐 의료진들이죠. 뭐 자원봉사까지 하고 장갑도 못 벗어가면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틀어 막아놓은 이 팬데믹을 또 이게 확진자를 늘리는 그런 이벤트가 될지 아니면 지금 그동안 뭐 힘들었던 화장품이라든가 여행업계에 물꼬를 터주는 그런 상황들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쪽에서 풀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된 거 주말에 좀 뭐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게 증시에서 바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 안 되니까 증시로 와가지고 싼 주식들 좀 사주고 기저를 만들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그대로 되는지 7월 말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에서 그동안의 경제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나 이런 밑에 있는 경제부처 장관들한테 많이 위임을 하고 네. 본인 일은 다른 일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겠다라는 거고 당정청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동에서 석유를 갖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을 나무가 먹고 녹색, 엽록소를 만들고 등치를 키워가지고 그게 이제 매장이 되면서 그게 석탄도 되고 석유도 되고 가스도 되고 하면서 그걸 판에다가 쓰는 네. 거고 그게 이제 매장 지역과 매장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휴대폰이라든가 반도체를 만들어주고 그걸 갖고 오는 그런 흐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원유가 수소로 대체된다라는 거예요. 저쪽 태양광 발전소나 뭐 이런 거를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풍력 발전소, 뭐 고비 사막 이런 데 바람 많이 부는 데다가 전기를 많이 생산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저장을 하거나 뭐 직류 전원을 멀리 보낸다라고 할 때 이거 뭐 가다가 전력 손실이 다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물을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따로 분해를 해서 그놈을 실어나려면 원유를 싣고 날았던 탱크로리에다 담아갖고 원유를 보냈던 것처럼 수소를 보내서 그놈을 가지고 다시 뭐 어떤 부분에서 반응을 다시 시키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한쪽으로는 물이 발생하고 그래서 완전한 청정한 어떤 에너지 흐름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 대체적으로 보시면 기름 없고 그동안 에너지 때문에 고생한 많은 나라들이 그 전략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올인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그다음에 ESS, 그다음에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은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죠.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되는 것, 그다음에 유로존에서 640조 원 투자하는 것, 한국에서 그린 뉴딜 이것과 맞물려서
계속적인 기대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기차 처음 나올 때 10년 전에 전기차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계속 뒷받침을 하면서 지금 떡하니 나와보니까 이거 전기차 앞으로 20% 30%만 단가 내리게 되면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들이 공통적인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실적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두렵기 때문에 실적 나빠지면 빠질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인다거나 뭐 장중에 혹은 뭐 하루 이틀 단위로 조정을 보이게 되면 한번 매수를 들어가 보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들별로 지금 보니까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는 쪽, 예를 들면 반도체, 소재 같은 부분, 국산화 관련된 부분은 주가가 빠지면 그냥 기관 투자가들이 막 사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동안 소개시켜줬던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아니면 동진세미캠 같은 거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트레이딩 붙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전년 100억 나오고 올해 150억 나왔는데 50억 늘어났는데 주가가 빠지고 어떤 것들은 전년 100억 나왔는데 이번에 80억 나왔는데 전년보다 덜 나왔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장 기대치,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업종, 섹터를 선정한 후에 거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겠느냐.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부분, 전기차, 현대차,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 LG, SK 다 모여갖고 한꺼번에 우리 해보자. 그러면서 해외 쪽에서 디맨드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테슬라도 한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 빠져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삼성 반도체가 이제 투자를 계속하면서 램프업이 되면서 공장이 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소재주 빠져주면 내년 겨냥해서 사고 그냥 기다려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종목들 한번 서칭을 해보시면 뭐 실적 시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은 14일로 연기됐음을 정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반도체 국산화와 관련된 종목들 동진세미캠이라든지 ENF 테크놀로지 52주 최고가 경신을 했다 이런 소식 전해주셨는데 이 같은 종목들을 계속 봐야 할지 새로운 종목을 또 발굴을 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먼저 지난주에 관심 종목들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저는 종목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갖고 가는 스타일은 네. 아닙니다. 한번 찍으면 그냥 2, 3년 계속 매매를 하고 그냥 쭉 갖고 가는 타입인데요. 네. 동진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옵니다. 오히려 이 양반들의 고민은 그걸 거예요. 이 잘 나오는 실적을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 잘 나왔으니까 삼성이 와갖고 니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익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좀 단가 좀 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잘 어떤 부분에서는 할 필요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게 국산화라고 하는 거가 그게 지금 그 길 뭐 이렇게 되면서 하는 건데 그동안 계속 해오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실적이 더해짐에 따라서 좋아질 거다라는 거고 건기식 관련된 거 노바렉스, 뉴트리,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중국 모멘텀도 있고 오늘 C트립 저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랫동안 보아온 종목인데 벌써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년 보고 가면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가보시면 될 것 같고 신고가 갱신 이거 또 나오고 있고요. 뭐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OEM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막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툴이라든가 종근당이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 HL 사이언스나 이런 애들이 와서 노바렉스한테 야, 나 비타민 좀 만들어야 되니까 니들이 OEM을 한번 만들어서 저 해줘봐. 우리가 이렇게 상표 붙여갖고 팔아볼게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건기식이 막 늘어나게 되면 야들은 가만히 앉아서 공장 증설만 해갖고 일정한 뭐 포텐이 막 터져갖고 20, 30% 막 이익을 나진 않지만 일정한 수준을 마진을 갖고 가면서 이익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꾹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5G 관련된 것과 OLED 관련된 것은 엮어가야 됩니다. 5G 폰이 출시가 많이 되면 그거의 전용 디스플레이는 OLED가 되고 그러면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 노트북, 탭,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중에서 자동차에 장착되는 부분을 전부 OLED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안 그러면 데이터 받아도 이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 OLED 관련된 주식들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고 공장 가동률이 낮았고 신규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악재들이 하나하나 해소하면서 계단식으로 주가를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 관련된 주식은 제가 좀 맥을 잘못 짚은 것 같아요. 그동안 세던 오이솔루션이라든가 RFHIC, 이노와이어 같은 것보다 솔리드라든가 에이스테크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잘하던 애들이 나중에도 잘합니다. 지금은 삼성 쪽에서 포텐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인발부가 많이 돼 있는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는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주가가 많이 땡겨진 상황에서 지금 뒤에 쳐져 있는 이런 주식들도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키 맞추기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정리가 아주 예. 키 맞추기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자재 관련된 부분 뭐 한샘하고 현대리바트 이거 실적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정책 나와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 집을 다 고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테리어 관련된 그것과 관련된 업체들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굳이 까보지 않아도 이번 분기에 실적이 혹시 나빠가지고 주가 빠진다고 하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보시면 이게 흐름이 1년짜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 고치자라고 한다고 해서 7월 달에 다 고치고 8월 달에 안 고치고 그러지 않거든요. 옆에 집에서 고친 거 보고 좋더라 우리도 하자라고 하면서 뭐 부부간에 대화도 해야 되고 재정 상태도 뭐 살펴봐야 되고 하면서 1, 2년, 2, 3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데 실적 시즌에 가장 많이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모멘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이쪽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어 있다고 버리지 마시고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이면 좀 노려보시다가 재차 진입해보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네, 어느덧 50분이 넘어섰는데 우리 이번 주에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도 간략하게 또 알아볼까요? 네, 뭐 이녹스 첨단 네. 소재, 그다음에 크린앤사이언스, 그다음에 게임주 중에서 넷마블 게임을 갔는데 펄어비스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 쪽에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판호 열리게 되면 얘들은 들어가 돈만 벌어오면 됩니다. 네. 아직 주가는 안 움직였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서 YN텍, 태영건설, YN텍 이거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100만 주 이상 샀습니다. 주가는 옆으로 누워 있고 엊그저께 이제 잠깐 올려가면서 차트 만들어 놨는데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가 YN텍 이런 것들은 이번 주에 좀 잘 노려보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